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왜 손절매가 중요한가? 손절매는 스탑 로스, 스탑 멈추다, 로스 손실을 멈추게 하는 게 손절매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 앞서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기술이 바로 손절매입니다. 손절매를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한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유도예요, 유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유도를 배우러 유도장에 가게 되면 유도란 경기는 남을 많이 넘어뜨려야 되죠. 한 판, 절반 많이 넘어뜨려야 되는 경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도를 배우러 가면 업어치기 이전에 낙법을 가르쳐요. 낙법.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나를 무시하고, 내가 뭔데? 이 낙법을 모르고 유도를 배운다. 저도 고등학교 때 3년간 유도를 배웠었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유도를 가르쳤거든요. 넘어질 때 낙법대로 잠시 까먹고 넘어지면요, 무릎과 무릎이 부딪히더라고요. 무릎뼈. 전기가 팍 오르면서 10분간 못 일어나요. 징한 상태에서. 또 낙법대로 안 넘어지면 허리 다치고 어깨 다치고 막 그래요. 낙법대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재경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도란 경기는 남을 많이 넘어뜨리고 먼저 넘어뜨린 경기지만, 가게 되면 먼저 낙법부터 가르쳐줘요. 내가 넘어지는 법, 안 아프게 잘 넘어지는 법, 그게 낙법이에요. 또 스키를 타러 가게 되면, 스키장 가게 되면 폼나게 리프트다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한 개 내려오고 싶은데 시간은 가는데 나를 무시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담당 코치가 밑에서 1시간 동안을, 무려 1시간 동안을 넘어지는 것만 가르쳐요. 왼쪽 넘어지고 또 이번에 오른쪽 넘어지고 넘어져서 일어나는 거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의 운동 감각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일단 타는 거 배우기 전에 넘어지는 것부터 먼저 가르쳐 준다, 그 말입니다. 넘어지는 거 안 배우고 올라가게 되면 안 넘어지고 버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속하다 가지고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스키장 오고 싶지도 않겠죠? 다시는 스키 못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 탄다 하더라도 한 번 넘어지게 되면 물론 아파요. 엉덩이 아픈데 다시 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누구나 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졌다가 잘 일어나는 걸 배워야 되겠죠. 못 배우면 못 일어나잖아요. 경사면에서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스키장 갔을 때 넘어지는 사람, 이상하게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넘어지는 거 안 배우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정도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또 권투를 배우러 가게 되면, 권투 선수들 보게 되면 원투 스트레이트, 물론 때리는 거 많이 가르치겠죠. 샌드백 넣고 탁탁탁탁,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선수들 보게 되면 복부 단련하고 있잖아요. 내가 맞을 걸 대비해서 복부 훈련 하잖아요. 모래주머니인지 공인지 모르겠으나 복부에다가 계속 떨어뜨리더라고요. 그죠? 그거 복부 단련. 나도 맞을 걸 대비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예전에 테니스장 갔어요. 테니스 배우러 테니스 갔더니 빨리 치고 싶은데, 빨리 코트에서 치고 싶은데, 물건 한 달 동안을 폼만 가르쳐요.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어제 봤는데 오늘 또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이제 한 달 딱 2달째 되니까 이제 그때 코치가 공을 던져주죠. 내 앞에다가 포핸드 치라고. 또 백핸드 치라고 왼쪽에 또 공을 주죠. 근데 실전은 공이 이렇게 예쁘게 안 오잖아요. 스핀도 왔다가 지그자그 왔다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건 테니스 치러 가면 한 달간 폼도 배우고 코치가 공 던져주는 거 배운 대로 폼으로 포핸드, 백핸드를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주식 투자하러 오셨죠? 주식 투자 관련 책 몇 권이나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죠? 공부 안 하셨죠? 처음부터 유튜브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목 기동량 하고 있죠? 참 위험한 행동이에요. 처음에 기동량 해서
번 그 종목에 한번 맛을 들이면요. 계속 기동량 해야 되고 그 작전주 소형주 작전주 따라다녀야 되고 우량주 가지고 정석 투자 못해요. 양이 안 차요. 그러니까 그 작전주 기동량에 한번 맞들이면요. 그거 벗어나기 매우 힘들어요. 결론은 공부하셔야 돼요. 주식 관련 책도 읽어야 되고요.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편법 배우면 안 돼요. 잔소리 이 정도면 됐죠?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 같다. 누가 그랬어요? 독국가 이하스가. 따라서 이기는 것만 알고 지는 일을 모른다면 반드시 해가 미친다. 지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요다노부. 일본의 3대 영웅들이죠. 울지 않는 두견새는 울게 해버리겠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두견새가 울지 않는 애면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독국가 이하스. 뭐 승자가 하는 이야기 또 잘 들어봐야 되겠죠. 울 때까지 기다린다.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 하락했어요. 10% 하락했어요. 얘가 번전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이 아니고요. 미리 이 종목이 오를 걸 대비해서 길목 지키고 있는 거. 낚시. 여러분 낚시 좋아하잖아요. 낚시예요.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럼 뭘 사놓고 기다려요? 지금이 4월이잖아요. 5월달 장 대비해가지고 기다리는 거겠죠. 4월, 5월. 그 3월이나 4월 초에는 4월 중반 이후에 5월달 장 대비해서 우리가 종목을 한번 낚시질을 해보겠다. 그럼 뭐를 낚시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4월이나 5월달은 제가 이런 얘기는 저기 경영 분석 보면 그 구조적 분석이 있어요. 구조적 분석. 거기에 다 설명되어 있거든요. 엘리오트 파동도 있고 사카드 전법도 있고 다우 이론도 있고 또 뭐 연초 장세 이렇게 뭐 주초 장세 설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거기에서 한번 더 읽어보시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4월달 5월달 장을 대비한다면 예전과 같으면 4월달에 황사가 오니까 황사 관련주, 또 메르스가 오니까 메르스 관련주, 돼지 열병이 보면 돼지 열병 관련주들. 5월달 중 되면 이제 초여름에 무더위가 한번 쫙 나타날 거예요. 5월 중순 내지 5월 말에. 5월달부터 이 정도 무더위가 오면 7, 8월달에는 엄청 덥겠구나. 그래서 여름 장세 대비해가지고 5월달에요. 아이스크림 관련주라든가 청량 음료주라든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에어컨까지 막 사두려고 하는데요. 5월달에 상승할 때 사면 이미 늦은 거고요. 구제역 관련주라든가 뭐 메르스라든가 뭐 돼지열병 관련주라든가 황사 관련주들은 3, 4월달 사놓고 기다려야 돼요. 길목 지키기. 그래가지고 두세 번 팍팍 뜨면 그런 종목들은 2, 3일장이거든요. 두 번 뜰 때 절반 팔고 3일째 되는 아침에 다 팔아버리고. 근데 그거를 하루, 첫날, 둘째 날 확인하고 살려고 그러면 상투 잡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런 거는 길목 지키는 거 괜찮아요. 4월달, 5월달 상세. 5월달에 말에 막 무더위가 막 오잖아요. 주로 5월달에는 농번기인데 그때는 또 비도 잘 안 오잖아요. 건조하고 여름 무더위가 와요. 올여름 무더위가 지금부터 너무 얼마나 무덥겠니? 그래가지고 여름 관련들이 막 떠요. 빙그레, 메로나가 막 뜬단 말이에요. 빙그레 관련주가. 그럼 그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4월달 5월 초에 미리 사놓고 그대로 있다가 2, 3일 때면 팔고 나오는 거라고요. 그때 확인하고 사가지고 올여름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에 장마 오지, 홍수 오지, 태풍 와버리지. 네,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름 장사는 5월 말에 온다. 올 여름은 기다리지 않는다. 장마가 올 수도 있고 홍수가 올 수도 있고 태풍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장은 4월달 봄철 장사는 2, 3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말이 좀 길어졌군요. 이제 여기 네, 오늘 손절매죠? 손절매 얘기해 드릴게요. 짧게 할게요. 추세 분석이에요. 그 저항선. 우리가 주가 분석 중에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추세 분석이 다 옳다면 100% 100점 만점이라면 패턴 분석, 지표 분석, 캔들 차트가 다 필요 없는 거겠죠. 얘만 하면 되는 거죠.
추세 분석은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 기본 설명하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게 아니고 바닥을 지나서 하락할 때는 저항선, 네,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확인한 후에 저항선 상향 돌파하면 우리가 매수한다고 그래요. 이때 매수 시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상승해요. 상승하다가 고점 확인 후 어깨에서 팔면 돼요. 지선 이탈할 때 팔면 되는 거죠. 또 하락해요. 저항선 상향 돌파해요. 이때 매수하라고 얘기해요. 왜? 이걸 예상하고 매수하라고 하는 거죠. 복습하면 바닥 확인 후 무릎에서 사고, 상투 확인 후 어깨에서 팔고, 바닥 확인 후 무릎에서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왜 사요? 이걸 예상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가면 땡큐. 근데 주식이라는 게 예상대로 다 가면 이 세상 돈이 다 내 돈 아니겠어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올라가는 척하다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올라가는 척하다가 어이구 하는 것도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 똑같이 태어난 친구도 누구는 100살까지 살고 누구는 80, 60, 40 누구는 그 전에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주식도. 이걸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가면 오케이. 예상대로 안 가면 팔아요. 그게 손절매예요. 간단해요. 아주 마음에 드는 이상을 만났어요. 이상형을 만났어요. 내가 생각한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근데 만나다 보니까 내 이상과 조금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빨리 헤어지면 되는 거죠. 뭘 고민해요. 아, 나는 담배 안 피는 사람 만나고 싶었고 술도 별로 이렇게 안 마시 조금 마시는 사람 원했었는데 담배도 피고 술도 마셔요. 내가 노력해서 얘 담배도 끊게 하고 술도 조금 마시게 하고 되나요? 30년, 20년, 30년 살아온 그 사람을 부모도 못 고쳤는데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럴 에너지가 있다면 그냥 고시 공부하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겁니다. 이렇게 가는 종목을 그냥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사사사 꼬시고 사사사 꼬시고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같이 고생. 그렇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예상대로 안 가면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3개 종목을 샀는데 한 종목은 1,000원 올랐어요. 한 종목은 보합이고요. 한 종목은 1,000원 빠져요. 그럼 일반 투자자들은 1,000원 오른 거 얼른 팔아버려요. 왜? 차익 실현해야 되겠죠. 올랐으니까 불안도 하고. 남은 거 얼른 팔고 번전된 거는 오르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1,000원은 번전되기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오나요? 안 오죠. 그렇지 않겠어요? 안 와요. 얘 파는 거 가지고 또 주식 샀어요. 이번에는 옆으로 가겠죠. 이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번전 아니면 손해 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마이너스 1,000원인데 마이너스 2,000원, 3,000원 계속 빠지고 있겠죠. 내가 팔았던 놈은 2,000원, 3,000원, 4,000원 올라가고 있겠죠. 그렇죠? 예, 마음만 상해 꽤 되겠죠. 제가 예전에 그 펀드 매니저 양성 과정에서 그 후배 펀드 매니저들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부단히 노력하면 5년 내지 10년 정도가 돼야 드디어 증권맨 펀드 매니저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가 5년, 10년 부단히 노력하냐면 바로 이 손절매를 하는 거예요. 손절매. 예상대로 봤는데 예상대로 안 가는 걸 파는 거.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데까지 5년, 10년 걸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가장 중요한 게 펀드 매니저나 여러분 일반 투자자나 가장 중요한 게 스탑로스 손절매예요. 예상대로 안 갈 때 빨리 정리하는 거. 이해 가시나요? 그게 손절매예요. 물론 기다릴 줄 아는 건 앞에서 보듯이 독국과 이에야스처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건 길목 지키기죠. 길목 지키는 종목들은 기다리는 것이고 얘는 이걸 예상하고 샀는데 안 가는 건 빨리 파는 것이고 그 다른 거예요.
봄철 4월달, 5월달 장세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6월, 7월 와요. 6월 될 때 빨리 팔아야죠. 안 오는 건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낚시 잡으러 갔는데 안 물 수도 있잖아요.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차비 이동 같은 횟집 가서 회나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이 손절미 하는데 5년 10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후배들 지금은 다 떠났겠죠. 그 후배들이 또 그러죠. 나는요 이거 한 달이면 돼요. 이게 뭘 1년까지 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친구들을 아마 지금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증권사 직원들도 공부 안 해요. 신입 직원들 와가지고 회사 입사해서 회사에서 한 4개월 교육시키면 영업점 배치받잖아요. 직장 들어왔으니까 선배들이랑 같이 술 먹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 언제 해요? 안 하죠. 여러분도 주식 공부 얼마나 했겠어요?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지금 여기저기 기동령 다니면서 종목 얻고 있잖아요. 종목으로 흥한 자 종목으로 망하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 스탑로스 이걸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가는 건 놔두세요. 쭉 놔두시고 그 고점 확인 후 이때 파시면 돼요. 파는 거는 조금 더 고점 가까이에서 팔고 싶으면 지표 공부하세요. 지표, MACD, RSI, 소나, 스타캐스틱, 트라이엑스 등등을 공부하시면 돼요. 좀 더 가까이 가려면. 이거는 가장 원초적인 추세 분석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거 아까워요. 나 10% 20% 아까워요. 고점에서. 그러면 뭐 하고요? 지표를 이용하시는 거라고요. 지표는 훨씬 빨리 매도 시점 알려주니까요. 이동평균선 이용하면 더 빨리도 우리가 시점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추세 분석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일단 원초적으로 원리만 말씀드려주는 거예요. 상투 확인 후 어깨에서 판다. 예상대로 가는 건 놔두나 예상대로 안 가는 건 빨리 정리한다. 이 종목 빨리 정리해가지고 다시 사야죠. 그럼 한 종목은 올라가고 한 종목은 또 빠지겠죠. 다시 사면. 그럼 내려가는 거 팔고 다시 또 사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오르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가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은 세 종목, 네 종목 사가지고 한 종목 성공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르는 거 1,000원 맞고 얼른 팔아버리고 나머지들은 1,000원, 2,000원 막 빠지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10개 사가지고 8개, 9개 성공하고 하나, 2개 실패하잖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얘네들은 1,000원씩 먹고 팔았는데 한두 종목은 지금 2,000원, 3,000원, 4,000원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스탑로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에 앞서서 가장 많이 먼저 알아야 될 덕목은 방법은 테크닉은 손절매다. 간단하죠? 예상대로 가게 놔두려 두는데 예상대로 안 가는 건 빨리 판다. 왜? 기다려도 안 오더라. 10번 중에 한두 번은 혹시 요행삼아 올지는 모르겠으나 10번 중에 8, 9번은 기다려도 안 오더라. 그걸 느끼는 게 5년,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게. 5년, 10년 돼서 느끼죠. 아, 결국 안 오더라. 백마탄 왕자 기다렸는데 20대 초반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 와가지고 계속 백마탄 왕자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 그 포기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백마탄 왕자 사례가 잘못됐다면 취소할게요. 어쨌건 내 주식은 기다려도 안 오더라 라고 느끼는데 5년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5년 10년 지나면 이런 거 보면 에이 파는 거예요. 10중 팔고 안 오겠구나. 이해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왜 욕심 땡땡땡 하나 쓸까요? 1,000만 원 있어요, 여러분. 은행 가면 연 수익률이 1년에 1%예요. 그래서 에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증권사 와가지고 뭔가 큰 수익률을 원하는 거겠죠? 왜? 욕심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욕심 가지고.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건요. 욕심을 버리는 게임이 그 증권 투자예요. 증권 투자는 욕심을 버리는 게임이에요.
욕심이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헛방 쳐요. 골프 힘 빼는데 3년 걸린다 그러죠. 야구 이승엽 선수가 홈런 치려고 어깨 잔뜩 쥐면 이승엽 선수 홈런 치겠어요? 이승엽 선수 스윙은 정말 부드러워요. 가볍게 부드럽게 딱 치는데 홈런 나오잖아요. 어깨에 전혀 힘 안 넣었을 거예요. 홈런 칠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마음은 있었겠으나 네, 어쨌거나 욕심을 버리는 게임이에요. 뭐 어디든지 달인의 경지까지 올라가려면 어느 게임이든지 태권도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현재 행하시는 직업에 관해서도 어느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가기 위해서는 뭔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피우고 어깨에 힘을 빼고 해야 될 거예요. 모든 게임은 다 똑같아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축구 페널티킥도 발목에 허벅지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홈런 쳐버리잖아요. 골대 밖으로 나가잖아요. 욕심 버리는 게임이에요. 이거 욕심 버리는 거는요 아마 평생을 두고 해야 될 거예요. 평생을 두고. 근데 주식 투자에서는 손절매 배워야 되면서 손절매라는 결국 욕심을 버리는 거거든요. 손절매 한다는 얘기는. 올라가는 것도 벌고 이것도 올라가길 바라는 거고 빠지는 것도 갑자기 남북 통일돼 가지고 쫙 올라가길 바라는 거고. 이해가나요? 욕심 버리는 게임이 증권 투자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뭐든지 공부하려면요. 투자를 하려면 군대 가도 논산 훈련소에서 6주간 교육받자 훈련 받잖아요. 그리고 자대 배치 받잖아요. 6주간 훈련 받고 전쟁터 나가면 거의 사망이죠. 여러분도 6주간 교육이나 받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도 공부하시고 제가 밑에 추세 분석, 패턴 분석, 지표 분석, 캔들 차트, 경영 분석 다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제가요 과거에 십몇 년 공부한 거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접한다고 그래가지고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10여 년간 피땀 흘리 공부한 거를 여러분 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시간 날 때마다 무료입니다. 무료 공짜. 아시죠? 시간 날 때마다 가능하면 교재도 좀 갖다 놓고 보시면 더 좋죠. 증권 분석의 이해. 그 교재 가지고 그 자료를 만든 거니까요. 한번 여러분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할게요. 또 많이 하면 또 잔소리, 꼰대 소리 들으니까요.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